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 유사 4화 고구려 편입니다. 북부여 금화왕에게는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어울려 놀았지만 그 재주가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맏아들 대소는 앞장서서 주몽을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나갔는데 대소왕자 일행 50여 명이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도망 주몽은 혼자서 여러 마리의 사슴을 활로 쏘아 잡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대소는 주몽이 사냥한 사슴을 모두 빼앗고 주몽을 숲속 나무에 단단히 묶어놓고 와버렸습니다. 용력이 뛰어난 주몽은 홀로 나무를 뽑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맏아들 대소가 금화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고 그 사람됨이 용맹하니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미리 그 싹을 제거하십시오. 금화왕은 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주몽으로 하여금 마국간에서 말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국간지기가 된 주몽은 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이게 말하고 둔한 말은 잘 먹어 살을 통통하게 찌웠다고 합니다. 금화왕은 살찐 말은 자신이 타고 야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왕이 들판에서 주몽과 사냥을 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므로 그에게 화살을 적게 주었지만은 주몽이 잡은 짐승이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시기한 왕자와 여러 대신들이 다시 주몽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였는데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이 왕자들의 음모를 미리 알고 주몽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 너희 재주와 지략이면은 어디를 간들 문제가 있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보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화업을 다툰다. 빨리 떠나거라. 이때 주몽은 혼인을 해 부인 내시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4, 5세면 모두 혼인을 하였습니다. 주몽은 나무 밑 7 모난 돌 아래 부러진 칼조각을 묻어두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칼조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북부유를 탈출을 하였습니다. 주몽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 길을 떠나서 어모수에 도착을 하였는데 깊은 강을 건너고자 하였지만 다리가 없었습니다. 주몽은 추격병이 가까이 올까 걱정하며 염리수에 간절히 고하였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덕의 외손자이오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추격자가 나를 따라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날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하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들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몽 일행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행이 강을 모두 건너자 이내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격하던 부여병사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몽은 모든 곡에 이르러 아주 어지러워 보이는 현인 3명을 만났는데 제각각 삼배옷, 떨어진 옷, 수초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몽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고 이름이 무엇이요? 삼배옷을 입은 자는 이름은 제사라고 하였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자의 이름은 무골이라고 하였고 수초로 만든 옷을 입은 자의 이름은 묵고라고 하였는데 성은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주몽은 삼배의 옷의 제사들에게는 극시를, 떨어진 옷의 무골에게는 중실시를, 수초 옷의 묵고에는 소설시의 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몽이 세 사람들의 말하기를 내가 이제 하늘의 크나큰 명을 받들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여기 세 분의 현인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어찌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소이까? 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습니다. 졸본 땅은 토양이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하여 마침내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미처 궁궐을 지을 길을이 없었으므로 단지 비루수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처음에는 살았다고 합니다. 국호를 고르라고 하였고 도읍을 졸본에
고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37년으로 주몽 나이 12살이라고 하였는데 삼국 사기에는 22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들인 주몽이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자신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유지하라고 하였는데 유아 부인이 나라는 아무리 잘 다스려봐야 1000년은 무리다. 700년은 해라 라고 해서 고구려는 700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창업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건이 어머니 위석왕후 한씨 부인이 도선대사와 소각산에 올라 고구려의 구구는 400년으로 예언을 하자 한씨 부인이 400년은 너무 짧다며 역사를 늘릴 것을 부탁을 합니다. 도선대사는 한씨 부인에게 주변의 돌을 한 개씩 가져와 쌓아두면은 돌 한 개에 1년이 늘어난다고 말하자 한씨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돌 74개를 옮겼다고 합니다. 고려는 918년에 태조 왕건이 건국하여서 공양왕까지 474년을 존속을 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후반 74년은 왕건 신현의 영속이었다고 합니다. 주몽은 좁은 땅에서 토우 세력인 연타발의 딸 과부 소선호와 결혼하여 세력을 하나하나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32년에 백두산 쪽에 있는 행인국을 복속시키고 기원전 28년에는 부곡절을 정벌하여 통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여와의 관계에서는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24년 왕의 어머니 유아가 부여에서 세상을 떠나자 부여의 금화왕은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고 신묘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주몽은 이에 보답을 하는 뜻에서 해마다 사신을 통해서 토산물을 보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과부 소선호는 동맹성왕 주몽이 처음 고구려를 건국하고 창업하는 기반을 열 때 내조를 하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소선호의 집안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고구려의 건국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동맹성왕 주몽이 소선호를 극진히 아끼며 후하게 대접하였고 데리고 온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족도 친아들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기원전 19년 4월입니다. 부여에 두고 왔던 예시 부인의 친아들 유리가 깨어진 칼조각을 가지고 고구려로 동맹성왕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짐의 아들이란 말이지. 그럼 짐이 부여를 떠날 때 소나무 밑 7 모난돌 밑에 칼조각을 묻어두고 왔는데 가지고 왔느냐? 소나무는 소나무 기둥을 말하고 7 모난돌은 주춧돌을 말합니다. 예, 폐하, 여기 칼조각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동맹성왕은 유리가 가지고 온 칼조각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들이 맞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맹성왕은 유리를 태자로 삼고 그의 9월에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용선에 묻히고 동맹성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기 왕위를 친아들 유리에게 뺏기고 언제 부름받을지 모를 신세로가 된 비루와 온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해 동맹성왕이 죽으니 둘째 부인 소선호는 친아들 비루와 온조는 더 이상 고구려에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고 소선호는 비루와 온조를 데리고 남으로 내려가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강개토 대항비와 동맹성왕 편에는 주몽의 죽음이 훨씬 신기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개토 대항비에는 주몽이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받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동맹왕편에는 왕이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태자가 왕이 쓰던 옥채찍을 대신 용산의 장라진세 묵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천재의 손자인 주몽은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의 동명왕에서 금액을 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군신화는 당군에 앞서 환웅이 먼저 통치 행태와 홍익인간 이화사계 등 문화적인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고구려 동명성제 주명은 아래서 깨어나 힘든 시련과 난관을 스스로 헤쳐나왔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시련과 건국 과정의 파란만장은 왕제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고 신에서 영웅적인 인간적 창건 신화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개토대왕비의 고구려 독자적인 천화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화관은 하늘의 후손이라는 전손사상을 말합니다. 백제, 신라, 동부여와 같은 예맥은 국가는 고구려 천하의 일부로 취급을 하고 고구려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패려, 숙신, 후연, 외와 같은 이민족 세력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하관은 민족 통합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백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개토 대왕비 탁폰 부분입니다. 하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인 주몽수망은 원래 북부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14년에 건립된 강개토 대왕비 비문은 주몽신화는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몽왕의 신성한 계보, 출생, 남하 과정, 건국 과정, 성천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당시에 전하던 주몽신화의 내용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니고 왕실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기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주몽신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비문에 전하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신화의 구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몽왕이 남하 가정에서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는 염리대수라는 내용도 건국 전성의 구성상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고 부르의 서자 우태가 소순호와 혼인하여 비루와 온조를 낳았다고 하는 백제편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